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교과서에는 단열 과정 하나가 나와 있지만 어차피 연력학 과정을 살펴볼 거면 단열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물리량 하나씩 고정되어 있는 이런 다른 연력학 과정들도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연력학 과정을 살펴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쓰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알죠? 연력학 제일법칙이라는 거, 에너지 보존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고요. 이상기세 상태 방정식, 방금 한 거, 이제 압력과 부피, 그리고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관계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열 과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연력학 과정들을 요 식들을 활용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점은 이제 그런 걸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떠한 연력학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단열 과정이라 하면 부피가 팽창했을 때 압력은 어떻게 변하고 온도는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거를 막 살펴볼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여기다가 얘가 뭐 커지고 변화량이 뭐 양수고 음수고 이런 거를 막 이제 따져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면 좋을 건 이 각각의 물리량들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의미들을 먼저 쭈르륵 파악을 해줄 테니까 그거 먼저 숙지를 하고 연력학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열입니다. 열. 자,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이 Q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역학 배울 때 양수랑 음수를 판단하는 이 부호라는 기준이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연력학에 들어와서도 그 부호가 방향이다라는 의미는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물리량이 원래 기본적으로 다 양수잖아요. 어떤 수들은 그냥 우리가 10 이러면 그냥 플러스 10이랑 똑같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물리량은 양수지만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음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플러스를 가질 때의 물리량의 반대 방향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더 해석이 편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연력학 제일법칙이랑 공부를 하면서 열에너지라는 걸 어떤 뜻으로 정의를 했냐면 기체에 공급해주는 열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그러니까 기체에 공급해주는 거, 공급. 다시 말해 기체 입장에서는 열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상황이에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에너지를 몇 줄의 열에너지다, 몇 줄의 열에너지다 라고 표현하는 게 양수의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살펴볼 때 열에너지가 양수로 표현되는 건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듯이 기체의 열에너지를 이만큼을 공급해주는 상황이다. 혹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에너지를 이만큼을 흡수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막 이것저것 변화를 살펴보다 보면 열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양수의 반대 방향의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열에너지를 기체로 공급해주는 열에너지로 뜻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반대 방향의 의미는 뭡니까? 기체로 열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기체로부터 외부로 열을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버린 거지. 그래서 공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에너지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로부터 외부로 방출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열에너지가 음수다라는 건 열에너지가 기체로부터 외부로 방출되는 상황인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근데 뭐 변화량 자체는 양수, 음수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요. 자, 변화량이 양수가 나왔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소리고, 변화량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건 쉽죠? 자, 그 다음 이제 2를 살펴볼게요. 2일이라는 게 양수로 변화가 계산이 됐을 때랑 음수로 변화량이 계산이 됐을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쓰던 이 2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래요? 이 1이랑 피스톤 가지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 1이란 기체가 외부에 해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P 델타 V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유도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 1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수라는 값으로 계산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의 의미를 그대로 투영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라는 얘기야? 기체가 어디로? 외부에
글씨가 좀 이상한데 외부입니다. 외부에 뭘 해주는 상황이다? 일을 해주는 상황이다. 일을 하고. 다시 말해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상황? 외부에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부피가 점점 팽창하는 상황인 거죠. 부피가 팽창하는 상황이다. 연결이 됩니까? 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줬다. 다시 말해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값이 양수다 라는 뜻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줬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랑 같은 뜻은 기체가 팽창을 했다. 부피가 늘어났다 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되게 쉽지만 많이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일이 음수가 됐다는 건, 자,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으로 생각해주면 편하다. 반대 방향의 의미를 생각해주면 된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줬다의 반대의 의미는 뭐예요? 그쵸. 거꾸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준 게 아니라 외부에서 기체로 일을 해줬다. 기체 입장에서 얘기하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준 게 아니라 거꾸로 외부로부터 일을 어떻게 한 거야? 받은 게 되는 거죠. 기체가 외부로부터 뭘 받은 거? 일을 받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양수음수라는 게 역학에서 했던 것처럼 대충 반대 방향의 의미로 그냥 해석해주면 그냥 그 뜻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있어요. 그럼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지? 기체의 부피는 압축이라고 할까요? 압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부피의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열 과정 볼게요. 단열 과정의 뜻은 추측이 되나요? 단열입니다. 말 그대로 열이 차단된 과정이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들 보통 건물을 지을 때나 구조물을 세울 때 단열재 같은 거를 선정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때 이 단열재도 마찬가지로 열을 차단하는 재료라는 뜻이거든. 그때의 단열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열역학 과정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뭐가 차단되는 상황? 열이 차단되는 상황. 다시 말해 그 기체가 열역학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열 과정이라는 소리는 기체 외부와 기체 사이에서 열의 교환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기체에 출입하는 열의 마스 자체가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물리량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볼게요. 열역학 제1법칙 자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자, 원래는 열 에너지가 이런 걸로 바뀐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뭐가 0이 돼버려? 이 Q가 0이 돼버리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뭐가 되는 거?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꼴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식만 봐서는 대충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추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단열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서 이 단열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 기체의 부피가 팽창할 때랑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기체가 팽창할 때. 다시 말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 단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단열 과정에서 팽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또 다른 말로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요. 단열 팽창. 되게 막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팽창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거 기억이 나나요? 기체가 팽창을 했다는 건 어쨌든 기체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던 분자들이 기체 분자들이 얘를 때려서 부피를 늘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외부에 뭐를 해주는 상황이다? 일을 해주는 상황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단열 팽창이 일어났다는 건 기체 외부에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랑 같은 뜻이 되죠? 맞죠? 자, W가 양수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게 값이 존재를 한다는 건 실제로 외부 일을 해줬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을 보면 부피가 팽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요거의 값이 뭐냐면 양수라는 소리야. 근데 그 앞에 뭘 붙인 게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요 값이 양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음수라는 소리죠. 변화량이 음수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감소했다는 소리네. 근데 그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기체의 온도에 비례를 한다고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음수라는 얘기는 온도의 변화도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졌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단열 팽창은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줄어드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이때 압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요. 자, 부피와 온도를 통해 압력을 알 수 있나요? 요거 가지고 알 수 있죠, 요거. 우리가 T분의 PV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항상 일정한 값 상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했다. 압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분모에 있는 값은 작아지고 분자에 있는 값은 커졌네? 그럼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세 개를 가지고 만든 요 식 자체는 다시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압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쯤 연결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써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열 팽창 같은 경우는 압력도 감소가 일어난다. 단열 팽창이니까 당연히 부피는 증가하고요. 연력 제일법칙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온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거꾸로가 아니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고려를 하면 단열 팽창 시의 압력은 낮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거꾸로 그럼 단열 압축. 단열 과정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물리량의 변화를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압축되는 상황이니까 부피가 거꾸로 줄어들 것이고요.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는 소리야? 아니죠. 외부로부터 기체가 일을 받았다는 소리죠. 그 기체가 그 일의 부호가 뭐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네요. 자, 일의 부호가 음수가 돼버렸다는 건 연력학 제일법칙에 의하면 일의 부호가 음수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양수가 돼버리겠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양수가 돼버린다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소리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온도도 내부 에너지를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도 같이 증가한다는 소리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압력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단열 압축이기 때문에 부피는 줄어들고 있고요.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전체의 값을 일정하려면 당연히 압력은 어떻게 돼야만 하는 거야? 커져야만 전체 값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단열 압축 같은 경우는 부피가 줄어들고 온도는 증가하지만 압력은 역시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연력학 과정이다라고 결론이 정리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단열 과정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이라고 해서 열 출입이 아예 안 되어야 하는 이런 되게 깐깐한 상황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단열 비스무리한 과정들은 다 이런 단열 과정과 비슷한 변화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들 있잖아. 예를 들어 지금 교과서에 나온 예시로 예를 들자면 그 탄산음료 같은 거 병을 땅 따게 되면 여기 뭐 김 같은 게 쫙 나오는 거 본 적 있나요? 병 뚜껑을 땅 따면 그 안에 있는 기체가 순식간에 밖으로 쫙 퍼져 나오잖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열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연력학 과정들은요. 이런 단열 과정으로 취급해도 거의 얼추 비슷한 물리량들의 변화를 보입니다. 병뚜껑을 따서 그 안에 있는 탄산이 쫙 나온다는 것도 단열 팽창으로 생각해줘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병뚜껑을 따면 이 병뚜껑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있던 기체들이 병뚜껑을 따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피가 확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차라라락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병뚜껑 입구를 빠져나오면서 쫙 부피가 팽창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밖을 빠져나오는 기체들은 단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단열 팽창과 뭐 사실은 비슷한 거지만 단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온도는 순간적으로 감소하고요. 압력은 순간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순식간에 확 내려가니까 기체가 약간 증기 형태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 뭐 그거 말고도 교과서에 있는 예시로는 이런 뭐 곱새바람이라고 이런 예시, 이런 그림 하나 우리 교과서에 있죠. 그것도 좀 설명을 해보면 이 기체가 기류라고 하죠. 기체 흐름 이렇게 쭉 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당연히 보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이 상호작용 자체도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기체 자체도
열 출입, 외부와 열 출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내내 그리고 하강하는 내내 거의 단열 과정과 유사하다고 취급을 해도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고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기압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상승하는 기류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팽창할 수밖에 없게 되지. 단열 과정으로 취급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올라가는 기체들은 사실상 단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는 줄어들고 압력 역시 줄어드는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병뚜껑 딸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응결되면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얘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구름같이 이렇게 수증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높새바람이 부는 이 상승기류에 있는 산의 어떤 뒤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게 좀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이런 기후가 자연스레 만들어지게 되고요. 산 정상을 넘어서 이렇게 거꾸로 하강하게 될 때는 마찬가지로 단열 과정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기체가 압축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동안은 단열 압축 과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압축이 일어나니까 부피는 줄고 온도는 늘어나고 압력도 늘어나게 되니까 이 안에 이 녹새바람을 맞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바람을 느끼게 되는 거야? 굉장히 고온 그리고 건조한 그런 바람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녹새바람이라고 하고요. 또 단열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입으로 바람 불 때. 여러분들 손은 이렇게 입에 대고 하 하고 불 때랑 이렇게 입을 오물해서 하고 불 때랑 그 입에서 나오는 바람 온도가 다르죠? 그것도 단열 과정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입을 하고 불 때랑 하고 바람을 불 때랑 차이점이 뭐예요? 바람을 내뿜는 입에 이 나오는 이 부피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입을 하하고 바람을 내뿜을 때보다 후하고 내뿜을 때의 차이점은 후하고 내뿜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바람의 양을 내뿜게 되잖아. 근데 좁은 바람으로 이 공기들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공기가 촥 순간적으로 단열 팽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하고 불 때보다 호하고 불 때 그 입김의 온도가 훨씬 더 차가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막 엄청 까다로운 것만 단열 과정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들 아니면 열출입이 거의 없는 과정들에서는 전부 다 그냥 단열 과정으로 취급해줘도 얼추 비슷한 물리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왜 호하면 바람도 차가워지기에 이거 한 번씩 한번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또 물리학도 또 티를 내야지 또. 오케이? 넘어갈게요.